안녕하세요. 독거 노인 생활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예요. 내가 직접 당한 이야기를 여기다 수록을 해서 뭐 거짓 없이 보내드리는 그런 TV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혼자 살고 저는 이제 뭐 인터넷도 좀 밝고 또 뭐 주식이나 이런 세계 경제에도 좀 밝은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식 월천 클럽을 또 월천 클럽 TV를 제가 또 컨텐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동조하면서 그곳에는 이제 무엇이냐면 주식을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이게 독거 노인 하면은 이제 나이들이 좀 드신 분들이죠. 주로 65세 만 넘으신 분들, 뭐 60세 이상도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노후에 그 자기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월청 클럽 TV라고 그걸 했어요. 수익이 많이 납니다. 잘 납니다. 나중에 내가 이제 수익 공개를 쭉 해드릴 거예요. 1,000만 원 포트, 1억 포트 뭐 이런 얘기 포트를 가지고 이제 수익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번에 이제 내가 그좀 황당한 일을 좀 당했어요. 저도 이제 돈을 갑자기 좀 많이 벌고 갑자기 또 사기도 당해보고 뭐 별것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우리 독거 노인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.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다.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. 러시아 페이스북에서 나한테 이제 말을 걸어오는 여성이 한 분 있었어요. 나이는 35세. 자기는 이제 베트남에 사는데 혼자 있다. 부모 형제도 없다.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들이 보석상을 하고 계신다. 그래서 그 보석상에서 자기가 보석 그 판매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가 그 사진에는 좀 젊게 나오고 뭐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얼굴 줄이 많이 갔죠?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겠죠. 근데 대신에 내가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게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올려놨더니 굉장히 미남이다는 둥뭐 이 사탕발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접근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. 그리고 혼자 사시냐고 물어보다 혼자 산다. 나이는 몇이냐고 네가 얼굴을 쳐다보면 내 나이를 알 거 아니냐. 네는 몇 살인데 그랬더니 35살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첫 번째 여자예요. 이게 나는 이제 두 번째 여자를 하고 이게 사기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장 그랬죠. 내 딸이 40이 넘었는데 넌 너무 어리다. 나하고의 어떤 대화를 한다는데 이런 것도 수준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뭐 별 재미가 있겠냐? 뭐 이랬더니 아이고 자기 베트남의 자기 동네에는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해 사는 재밌게 살고 있는 사람도 봤다. 아버지처럼 푸근하니 좋다더라. 우리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? 그나저나 내 딸이 40인데 너하고 나하고는 너는 you are very young. 넌 너무 젊어. 너무 어려. 그게 맞겠습니까? 물론 이제 그 뭐 몇 년에 걸쳐서 사랑을 이렇게 지부하게 발전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뭐 숭고하니 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. 없지는 않겠죠. 그런데 이건 이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탕발림으로 달라드는 거잖아요.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작업을 거는 거지. 쉽게 이야기하면. 근데 이제 우리들이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작업에 걸려 들겠습니까? 그좀 어린 애들이 어떤 장난인데, 자 거기에는 뒤에가 범죄 단체가 끼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. 왜 이제 이걸 범죄 단체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냐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
보석상을 한다. 그래 보석을 막 비춰줘요. 이렇게 사진으로 캡처해가지고 이제 와서 가지고 온 거였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 출근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것을 다 써봤을 거 아닙니까? 그냥 뭐 여자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.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출근을 하냐, 그리고 너는 몇 시에 퇴근을 하냐,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해주더라고. 근데 그래 참 고생이 많구나. 아침 8시에 집에서 출근을 할 때도 있고 뭐 10시에 출근을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가게는 어떻게 해놓니? 그랬더니 점원이 한 사람이 있다. 그 사람이 보고 자기는 또 가끔씩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대화를 또 며칠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쓸데없는 대화들을 많이 했어. 뭐 애기는 있냐, 결혼을 했냐, 이혼을 뭐 어쨌냐. 그래서 나는 20년 전에 이미 이혼을 한 사람이고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인도 있고 뭐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생활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여자 만날 시간이 없다.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한 6개월, 7개월 정도 되나요? 그때 이제 큰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. 나한테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이 오네요. 왜 그런지 몰라도. 이해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.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어요. 근데 이건 이제 여자 문제로 인해서 여자가 나한테 이제 이렇게 달라달라. 내가 이제 원고를 좀 썼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원고를 내가 가끔 이제 봐가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전화를 그 여자는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성이 있는갑다. 그래놓고는 전화를 한 두세 번 또 했죠.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전화를 받아. 이것은 직접 그 옆에가 여자가 없으니까 그 여자를 데리러 가고 그 여자를 통화를 시켜주고 뭐 이런 시간이 굉장히 뭐 1시간 뭐 이렇게 걸리면서 전화를 받더라고. 그래서 그때가 이제 낮 시간인데 그러면 어디가 있냐고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? 언제 출근을 하니? 그러니까 지금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바빠서 못 받았다 이렇게 하더라고. 그래서 그러냐? 그럼 얼른 출근해서 일 잘 보고 항상 사람은 너같이 젊을수록 마인드를 밝게 갖고 그리고 난 뭐 돈이 네가 좀 있는 사람이니까 남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기 바란다. 이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줬죠. 자, 그런데 한 3시간 정도 돼서 또 전화를 또 한번 해봤어요.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면은 누구든지 그 독거노인으로 계신 여러 형님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여자를 보면 자주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의미 없이 전화를 해보고 잘 있냐,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해봤다. 뭐 이런 좋은 이야기도 해주면서 전화를 자주 해봐야 돼. 이제 사귄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. 그러니 심심하고 해서 전화를 또 한번 해봤죠. 전화 안 받아요. 그러더만 또 한 1시간 있으니까 전화가 오네. 가기가 바빠서 그랬다. 그래서 내가 영상을 비디오를 가지고 가게를 한번 비춰라. 라운드 쇼미. 너의 집을 라운드 돌려서 쇼미 나에게 보여주라. 싹 했어요. 그랬더니 안 돌려. 앞에 손님이 있어서 안 된다고. 손님이 있는데 왜 그거를 못 할까요?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애다. 너는 적듯이 해야 될 사람이구나.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. 여기서 한참 했는데 또 한 일주일 흘렀어요. 또 전화를 내가 안 오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. 오늘은 자선 단체 모임에서 자기가 희사를 해놓은 물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고아원을 방문을 한대요. 고아원을 방문을 해서 그 물품을 나눠주러 간다. 좋은 일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야, 넌 참 좋은 일을 한다. 얼마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
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도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네가 참 좋게 들어줬구나. 고맙다. 그러면 어디를 가니?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서 꽤 떨어진 곳을 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, 좋은 일이다. 근데 지금 바빠서 가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끊었어요. 자, 그리고 한 3시간, 4시간이 있어. 오후 한 4시쯤 됐을 거예요. 내가 한번 전화를 또 해봤어요. 확인차. 진짜인지 아닌지는 일단 사람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. 무엇이든지 확인하고 짚으면서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?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에 이제 막 호기심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젊은 아이가 왜 나에게 이렇게 접근할 이유가 대관절 뭐일까? 한 50대 초반 정도 되면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. 물론 40대 중반 이상만 돼도 이해를 해요. 그런 사람들이 요즘 주위에 많잖아요. 근데 이 얘는 시집을 한 번도 안 갔대요. 애도 한 번도 안 낳았대요. 그럼 나하고 뭐 하자는 거야? 속으로. 얘가 나를 이상하게 보고 지금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,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. 번뜩, 아주 번뜩, 뭐 하나 맞은 그게 탁 들어. 그 전화를 4시 정도 되고 해봤어요. 그런데, 안 받아. 계속 3번을 했어요. 근데, 자선 사업 하는데 물건 나눠주고 하는데 바빠갖고 못 받는다고. 아니 자선 사업 하는데 물건 나눠주고 그러면 그 좋은 행동을 나는 보고 싶어 하는 건데 못 받는다 그러면 되냐? 나는 그 너의 행동을 보고 싶다. 그랬더니 안 받아. 옆에 주위에 뭐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다. 내가 조금 있다가 홀에 들어가서 전화를 할게요. 그러더라고. 좀 이상하잖아요. 거기서 전화를 못 받는다. 홀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다. 그래서 내가 그 즉시 바로 그랬어요. 너 누가 옆에서 너를 코치를 하고 있구나. 너 사기 치는 거 맞지? 젊은 사람이 점잖게 살아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었지만, 이 여자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, 내가, 전라도 광주에 있는 모 회사의 안전관리 요원, 그러니까 그 마크가, 이 경찰 마크가 하나 있어요. 제가 근무했던 그 회사에가 경찰 마크도 있고 이런 그 안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아자동차 하층에서 내가 안전 관리를 좀 했습니다. 경찰 마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.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전화를 탁 안 받더라고. 그런데 자 이제 일주일 전에 또 어떤 여자가 하나 이렇게 나한테 접근을 했어요. 그 여자도 베트남 사람입니다. 베트남 사람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가 내렸어요. 자, 아주 예쁘고 젊어요. 근데 이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더라고. 야,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도 이제 물론 뭐 내 영상에 그 휴대폰에 사진이랑 뭐 대화가 다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내가 올려드릴 수는 없고 이건 뭐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말씀을 다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 여자도 나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는 92년생인데 나한테 이제 몇 살 먹었는데 혼자 사냐고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얘도 좀 문제가 있네 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. 나 67년생이다. 이혼한 지 오래됐다. 한 5년 됐다. 혼자 살고 있다. 이제 이렇게 미끼를 한번 던졌어요. 그랬더니 바로 미끼를 밀고 뚝 돌아더라. 나 이렇게 사진을 착 올려주면서 굉장히 사진 이쁜 사진을 올렸더라고. 응. 크게 이렇게 증명사진보다 더 큰 사진을 딱 정면으로 본 사진을 하나 딱 올렸어요. 굉장히 이뻐요. 그러면서 저는 아직 시집도 안 간 이제 저인데 한국 남자 혼자 있는 분한테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슬슬 접근을 해 오더라고요. 그런데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내가 통화를 하면은 급할 때는 안 받아. 그리고 한 1시간이나 있다가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와요. 그것은
이 누군가의 사주를 하고 있는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하고 문자를 하는데 남자의 냄새가 나는 언어를 쓰더란 말이에요. 분명히 남자야. 여자들은 이모코틴도 이렇게 상냥하게 보내고 말하는 그 태도가 그 말솜씨라고 그러죠. 그것보다 언어는 뭐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러듯이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분명히 남자야. 형이라고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은 남자한테 남자가 나한테 문자를 자꾸 보내요. 나는 지금 바빠서 못 하고 있다.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조금 니도 조금 문제가 있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걸로 일요일날 자선사업을 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똑같은 수법을 썼더라고. 그 사기꾼들의 수법이 한번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똑같잖아요. 아빠 내 휴대폰 잊어버렸어. 나 지금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있는데 휴대폰이 없어. 아빠 병원비 100만 원만 보내줘. 뭐 이런 거. 그 딸한테 그럼 전화를 해봐야 돼요. 그 휴대폰 잃어버렸다. 그래 그럼 너 어디 병원이니? 병원을 확인하고 병원에다가 전화를 또 해봐야죠. 응급실에 딸이 있는가도 확인도 해봐야 되고. 뭐 근데 그걸 확인 안 하고 그 보니까 마음이 먼저 급해. 내 딸이 이렇게 됐을까 막 덜렁덜렁 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 돈을 사기 많이 당하고 그래요. 근데 이 여자도 전화를 또 해봤어요. 그런데 안 받아. 자선사업을 또 일요일에 간다더라고. 또 가서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아. 자 그런데 내가 너 사기꾼인데 사기치지 말고 살아라. 그랬더니 대번에 그동안에 아주 상냥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처럼 다 문자를 보내더니 과격한 문자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.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한 과격한 문자가.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. 아주 이쁘고 상냥한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. 그래서 내가 해법을 추려서 이 사람들이 나쁜 행동은 어떤 것인가를 해결하면 추려봤어요. 일요일마다 자선 사업을 하러 간다. 첫 번째. 응? 직업이 참 좋다. 확실한 직업을 갖고 있다. 근데 세 번째는 전화를 확실하게 잘 받지 않는다. 그리고 한 여자는 금방이었는데 이 마지막 여자는 웹 디자이너였어요. 92년생 결혼한 적이 없다. 그런데 나는 뭐 40살 먹은 딸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기는 뭐 30 몇 살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 친구도 나이 드신 분하고 이렇게 결혼해갖고 사는데 너무 즐겁게 잘 산다. 아버지같이 푸근한 사람을 자기도 바라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. 응? 나이는 상관없다. 사랑이 중요하다. 참 말이 쉽죠. 사랑이 중요해. 말이 쉽죠. 젊은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 언어적인 표현이 조금 문제는 있어요.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따라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. 요즘 동남아 여성들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한국 남자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신종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경계 신호로 올려드렸습니다.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거짓 신호가 이렇게 이런 것을 한번 깨우쳐 보시고 꼭 나이 들어서는 남들한테 사기 당하고 이러지는 안 되니까 잘 살펴보시고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시라 이런 바람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콕콕 감사합니다. 빠빠이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